안녕하세요. 앵글 잉글리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할 내용은 어떻게 하면 토플 스피킹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남선호 학생과 인터뷰하면서 어떤 전략 같은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늘 나와줘서 굉장히 고맙다. 인사 네. 한번 하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선아 오늘 스피킹인데 스피킹은 나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원어민이 아니고 외국에도 나가보지 않은 한국 학생들은 사실 이게 반음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외국에 간 애들만 성적을 높게 받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지? 그래서 내가 오늘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 너는 이제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너 개인적으로 또 이게 중학교 때 1년 정도 이제 아버지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 산 그런 경험이 있긴 하지만 뭔가 너가 아까 우리가 예전에 선생님 이메일로 했던 거 중에 나한테 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걸 내가 몇 가지 물어봤거든. 근데 그걸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너가 뭐라고 그랬냐면 조셉 선생한테 네가 들었다고 했는데 뭔가 네가 발음을 할 때 뭔가 이게 빨리 예를 들면 얘는 연음이나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렇게 굴리는 것 같으니까 뭔가 그렇게 해야지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벌써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조셉이 어느 날 조셉 선생이 그러지 말아라. 그냥 클리어하게 똑바로 얘기를 해라 라고 해서 네가 그걸 해봤다는 거잖아. 근데 네가 그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거를 네가 하는 데 있어서 녹음을 했다는 거잖아. 네. 녹음을 해보니까 진짜 들어보니까 나는 분명히 예를 들면 뭐 as a student라고 분명히 얘기한 것 같은데 들리는 건 student의 S 발음이 안 들리고 뭐 이런 거를 했잖아. 그런 어떤 공부 방법을 일단 먼저 얘기해 볼까? 네. 우선은 스피킹 이제 할 때 그 주위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선 발음이 좀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답안이 좀 안 좋아도 발음이 되게 조금 있어 보이고 인토네이션 이렇게 지켜주고 하면 똑같은 안 좋은 답안임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그렇지. 훨씬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 교환학생도 갔다 오고 이제 뭐 영어도 좀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발음도 좀 이렇게 원어민식으로 하려고도 노력을 하고 이제 또 이제 시간이 되게 짧으니까 스피킹은 답안 시간이 그러니까 또 영어를 잘하는 걸 보여주려면 빠르게 모든 걸 다 답해야 된다라는 그렇지. 생각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발음 이렇게 저는 그래서 완벽하게 답을 했다고 했는데 점수 뭐 모의고사 보고 나서 아니면 이렇게 첨삭을 받아보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보니까 너무 막 빨리 말하는데 급급해가지고 발음을 그냥 어떻게 뭉개는 보면 거지. 네, 뭉개는 거지. 먹고 그렇지, 들어가는 그렇지.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클리어하게 하는데 그 연습을 핸드폰으로 녹음을 네. 해서 그걸 들어서 네. 이제 내가 문제가 뭔지를 이제 알았다는 거잖아. 네, 사실 이제 스피킹 같은 경우는 이제 조셉 선생님이 항상 녹음을 하라고 하셨는데 전 녹음만 했지 듣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 목소리를 듣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거를 다시 들어보는 게. 그거 이상해. 네. 나도 이거 유튜브 찍고 그거 들을 때 늦게 안녕하세요 그럼 나갔지 않고 하여튼 그런데 네네. 근데 어쨌든 스피킹 말한 거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녹음을 다시 들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니까 막 답하기에 급급한 느낌이 너무 강하게 나는 거예요. 그냥 막 as a student 막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또 심한 경우에는 딱 템플릿 외운 티도 나고 그래.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기계처럼 막 그래서 네네네 외우는 것 같은. 그러니까 빨리 하진 않고 외운 티도 안 나는 거에 하나의 팁은 뭔가 단어를 명확하게 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느려도 대화하듯이, 되니까 네. 느려도 되니까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지 네. 말고 명확하게 또박또박 그 단어를 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는 거지. 네, 그냥 정말 막 as a student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지. 그런 건 아니지. 네. 그건 오해하면 안 되고. 네,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한국말 하는 것처럼 이제 명확하고 그냥 또박또박하고 그다음에 억양 같은 것도 꼭 지켜서 하고 하면 이제 점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 걸 다시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그 발음 먹는다는 걸 잘 몰랐어요. 어느 부분에서 먹는다는 거지를 잘 몰랐는데 답안을 통합형, 독립형을 다 들어보니까 먹는 부분이 딱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 EX, 스 발음 나는 부분을 잘 안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 스 발음을 하니까. 그냥 example도 원래 그냥 example인데 example 뭐 이런 식으로 example에서 S를 좀 넣으니까 그냥 student, as student 이런 게 아니라 student 이렇게 강하게 하니까 student 이렇게 강하게 하니까 그게 훨씬 더
단어도 그렇지. 명확하게 네가 들리고. 들었을 때 말할 땐 모르지만 들었을 때는 네가 명확하게 그 발음을 하거나 하는 거는 더 진짜 클리어하게 들리고 네. 내가 뭔가 유창하게 했다라고 해서 좀 빨리 한 거는 진짜 예를 들면 먹거나 아니면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발음이 클리어하지 않다라는 거였죠. 네, 네. 그런 말이지. 왜냐하면 네, 스피킹 시험이 이렇게 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는 시험이 아니라 채점자는 녹음된 걸 듣는 거니까. 그렇지. 여기서 이제 맞아. 이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제 내가 네.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게 스피킹은 IELT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그 채점자가 있고 내가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제스처를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 얘기했을 때 그쪽에서 약간 뭐 눈빛으로 약간 못 알아들었다 하면 이제 뭐 한 번 더 얘기를 한다 이럴 수 있는데 이게 토플은 이제 이어폰에서 이제 이게 뭐야 이렇게 마이크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대고 얘기하는 거니까 특히 또박또박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네가 네. 그 얘기도 했잖아.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네, 그래서 그 녹음할 때도 이게 녹음을 해서 직접 들어봐야 바람 소리 들어가는지도 알 수 있고. 그렇지. 네, 왜냐면 잡음 같은 게 섞이면 그렇지. 채점자가 채점하기 싫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답을 다 시간 내에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발음도 이상해지고 그럼 또 마음도 막 급해져서 답도 이상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통합형에서 캠퍼스 시추엔이 있어요. 도서관 1층에 카페를 열 거야. 그거에 대한 이제 공지문이 올라오면 대화는 당연히 나 그거에 대해 뭐 반대 두 가지 이유로 인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당연히 답안은 그 해당 학생이 왜 공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요약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생각했던 답변은 그 여자애가 2개가 싫다고 했으니까 그 2개를 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리딩이랑 리스닝은 채점 기준이 없잖아요. 틀리고 맞고인데 스피킹이랑 라이팅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채점을 하는 거니까 채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쌤이 주신 ETS 가이드라인, 채점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루브릭이라고 있지. 네, 그걸 다시 보니까 답안을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만점? 이게 아닌 거예요. 답안을 이제 끊겨도 된다고 이제 느꼈던 게 그 가이드라인 중에 채점자가 이 학생이 시간을 더 준다면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능력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채점 기준. 그래서 그걸 이용한 거죠. 루브릭스에 그게 나온다고? 대신 발음을 조금 느리지만 깨끗하고 명확하고 그다음에 내 주장과 근거를 또 하나하나를 또 다 들어줘야 좋은 점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서두르지 말아라. 네. 서둘러서 얘기하면 발음이 뭉개지고 발음이 씹히거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한 발음을 상대방이 들을 수가 없다. 더군다나 이제 마이크로 하니까 이게 빨리 얘기하게 되면 내가 말하는 것을 채점자가 이게 녹음된 걸 들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데 약간 시간이 좀 걸려서 약간 느리게 얘기는 하지만 당황하지 말고 좀 더 딜리버리를 더 명확하게 하면 그쪽에서 채점 기준표 루브릭스에 따르면 얘가 시간을 좀만 더 줬으면 충분히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얘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데 이 것만 가지고 봤을 때 얘는 이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답을 다 안 하고 어차피 녹음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그렇지. 뭐 1분, 45초 이러니까 답을 하다 끊겨도 돼요. 대신 이제 한 답을 하는데 발음도 명확하게 하고 주장과 그 근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주면 점수가 훨씬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건 이제 물론 이제 그 더 높은 만점은 이제 2가지의 아이디어를 다 얘기하고 좋은 발음을 얘기하는 게 만점을 받는데 하지만 만약에 그게 그렇게 받을 수 없는 상황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힘들다면 하나의 아이디어를 얘기하더라도 정확하게 딜리버를 해서 내가 뭘 얘기하는지 채점자에게 알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거지. 오케이. 오늘도 굉장히 좋네.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 정리하면 녹음해서 자기 거 들어보는 이런 것도 좋은 팁인 것 같고 그리고 얘기할 때 발음을 자꾸 이렇게 그냥 너무 빨리 하지 말고 클리어하게 해주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스피킹 팁이었던 것 같아. 맞지? 오케이. 자, 오늘 굉장히 고맙다. 오케이. 스피킹도 잘 들었어.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 스피킹의 스트래터지 전략이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라이팅 스트래터지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해서 4개 영역에 대한 선우 학생의 이제 후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라이팅을 가지고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